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월 8일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 그 1월 반 이제 뭐 그 공식적인 첫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마지막 12월 반 때 저희가 뭐 공개 강좌 형식으로 해서 뭐 2시간 가까이 그 방송 강의 일단은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첫째 날이고요. 첫째 날에 오늘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종목들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지난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코스피가 올라갈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 빼고는 주가들이 다 별론데 사실 삼성전자만 거의 작년엔 72% 이상 주가가 올랐었고요. 이렇게 코스피에서요. 삼성전자만 거의 보시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요. 거의 뭐 50% 정도 올랐었고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40% 정도 올랐죠. 삼성전자가요. 그러면서 일단은 코스피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피를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코스피를 밀어 올렸고요. 사실 그 올해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이 될 거다라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해서 움직이느냐,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해서 뭐 또 올라가느냐, 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관심사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오늘 좀 구간을 좀 흐름을 볼게요. 거의 840선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렇게 일자선 한번 그어보면요. 이게 과거에 2007년도 841선이 최고가였는데요. 2007년도 841선을 이제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좀 못 보던 사이에 이게 600선, 680선이었던 이 주식이 23%나 올랐습니다. 어느새 23%가 올랐죠? 그죠? 내가 가진 주식들이 올랐나요? 많이 오르셨나요? 글쎄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보시죠. 이렇게 보이는 종목은 그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 중 시가총액 20위까지의 바이오 주식이 한 53% 정도 돼요. 이게 제가 통계를 해놓은 건데요. 즉 시가총액이 좀 상위 종목들, 특히 이게 큰 종목들 모아놓은 상위 종목들에서도 바이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떤 주도주 섹터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항상 물음을 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해는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바이오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오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거와 같이 국내 시장의 코스닥 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엔 바이오 주식들을 좀 더 끌어올려야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아마 유료 회원 분들은 그래 바이오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일단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 상반기까지는 천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선이라고 해봤자 지금 현재 844에서 한 16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1250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엔 큰 종목들이 끌어올려 놔야죠. 코스닥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13%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게 주봉 기준이긴 한데
뭐 대략 뭐 9월 11일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50, 60, 뭐, 60%가 아니네요. 100%, 168% 정도 셀트리온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200% 가까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뭐 거의 뭐 이거는 250%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셀트리온 주식이 많이 올랐냐? 뭐 사실 셀트리온이 판매하는 여러 뭐 제약 신약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또 유럽에 뭐 실제로 팔리게 되고 거기다가 실적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셀트리온에서 이제 뭐 벌어들인 돈이 1조다 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 뭐 세력들은 이 주식이 올라가는 기준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붙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 안에서 요 기준 안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유든 붙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요. 아, 어떤 주식을 선호하고 어떻게 주가를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뭐 이 주식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부분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시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어떤 뭐 사이드를 가지고 있냐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금 담쟁이 투자 클럽에서도 이런 전제적인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음, 제가 첫 시간이니까 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일단은 종목을 바라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뭐 물론 종목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위치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방향성이나 재료나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중요도 순으로 본다면은 시장, 섹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나쁘면은 또는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 안 가고요.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끌어올려주는 시장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죠. 반대로 또 뭐 섹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라도,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보면요, 어, 시장이 좀 더 크고 섹터가 그 안에 있지만 또 섹터별로 개별적으로 이 그 랠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벗어나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뭐 가끔씩 1번과 2번, 즉 시장 섹터가 조금씩 변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 시장과 섹터 안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의 종목은 사실 그 시장과 섹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목 자체만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섹터 구간들이 좀 무너진다 생각이 들면 종목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뭐 섹터 대비해 가지고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 부분들보다는 시장과 섹터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좀 큰 줄기에서는 섹터보다 사실 시장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그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가끔씩 뭐 중국 얘기도 할 때도 있고 북한 얘기 할 때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바이오 제약 말씀을 좀 드릴 때도 있고요. 바이오 제약 중에서 그러면 뭐 곰피비는 어디를 보냐? 어디 섹터 부분 보냐? 전 개인적으로는 줄기세포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줄기세포를 봅니다. 줄기세포를 보는 이유가 사실 그 다른 게 아니고요. 정부 쪽에서의 방향성과 입김을 줄기세포 쪽에서 찾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고 중심주냐 이 부분들 주로 보고 매매 구간을 삼아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그리고 진행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쭉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비스타 뭐 오늘 시작했죠. 제가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요. 잠시만요. 조금 조절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금요일자에 녹화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제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지만 뭐 이 인수를 했다 안 했다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어차피 가는 방향과 의도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여기 있는 5,000원 선에서 5,300원 선까지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다시 재차 뭐 지금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이나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예전에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요 매물대 구간의 중요 부분들이 사실은 4,500원 선에서 5,000원 선 정도 됩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력들은 적어도 이 구간을 한번 훑고 가야지만 이렇게 훑고 가야지만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훑어줄 구간을 한번 훑어주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구간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오전에 이렇게 아침 일찍 한 3분 정도 만에 주가를 크게 밀어주고 또한 크게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내려줬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뭐 사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과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구간만 보여줬을 뿐이지, 즉 여기 있었던, 여기 물려 있었던 개인들의 본절 구간만 찾아줬을 뿐이지 세력이 쉽게 털 수 있는 이 분봉상의 흐름들을 나타내지 않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세력이라면은 1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100만 주를 갖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요 거래량 안에서 요 거래량 안에서 개인에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요런 흐름 안에서 개인에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세력이 물량을 크게 쉽게 넘기려면은 요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상한가라고 하면요. 자, 상한가를 빠르게 닫는다고 하더라도 자,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많이 넘길 수 있겠죠. 거래량도 많이 터뜨리고 물량 많이 넘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틱봉상으로도 볼게요. 자, 이런 구간, 이런 흐름 안에서는 세력들도 물량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주가를 땡겨 올려서 털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던가 아니면 이대로 한번 하단을 살짝 보여줘서 다시 매집을 하고 올라가던가 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 구간 3,100원, 3,3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한 물량을 거의 다 뭐 반 정도 샀네요. 반 정도 3,800원, 3,850원 전후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새로운 분이 계시네요. 잠깐 좀 띄워드릴게요. 3,850원 제가 가격을 오전에 자, 제가 요때쯤 오후 한 2시 16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4,800원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 구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분봉상 흐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상 흐름에 너무 구간 고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순간에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아침에. 그러다가 잠깐 본 사이에 사실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 후회하는 마음과 심정을 받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일 한번 다시 한번 4,800원 이렇게 올려준다면은 아, 그럼 팔아야겠다 또는 팔고 싶다라는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한 번 더 구간을 이렇게 올려줘서 개인한테 한번 넘기고요. 한번 다시 한번 주가 한번 3,000원 이렇게 초반까지 한번 쭉 빼서 공포를 한번 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스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자, 이걸로 보면 안 되네요. 자, 공시를 조금 보시면은 잠깐 복습한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11월 0일부터 좀 보고요. 당시 전환사채 가격 구간을 조금 보시면 되시고요. 잠시만요. 전환사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119억을 이렇게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날짜는 12월 29일 날 발행을 했었던 게 있고요. 12월 29일 날 발행을 해서 얘네가 그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12월 29일입니다. 즉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얼마 전에 임원 및 주요 상황 보고서 요거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자, 권리 행사를 했죠. 권리 행사를 했죠. 권리 행사를 해서 1649원까지 조정된 약 72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여기 보시면은 8호차가 보유하고 있는 7회차 전환사채 119억을 전액 전환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날짜로는 뭐 거의 2주 정도 걸리니까 아마 한 10일 정도 1월 10일 정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얘네는 한 가지 좀 착각하시는 게 얘네 대주주 아닌가? 대주주 아니에요. 대주주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50억 조달하면서요. 얘네 150억 조달하면서 바뀌었고요. 얘네 물론 관계사예요. 보시면요. 니키프리오스 조합으로 바뀌었어요. 대주주가 바뀌었고요. 1년 정도 투자한 보통 이 투자 조합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많이 나면 나와요. 왜냐면 얘네 펀드 청산해야지 갈라먹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오는 기준 안에서 이거를 뭐 누가 받아가지고 주가 올라가느냐 이건 사실 차후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두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튀겨 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다 모든 물량을 안 산 이유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절반 다 팔았고 절반 샀고 절반 사서 평가 단가 맞춰가지고 스윙한다 이게 일단 기준이고요. 만약에 그 제가 뭐 그 여기 메신저 상으로는 제가 이때 3,870원 전후해가지고 한번 좀 사볼만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설명을 드렸고요. 다 설명드려야 왜 사는지 언제 사는지 그래서 왜 파는지 이거 다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의해서 주식은 항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다양한 변수와 방향성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따라서 뭐 이런 오버행 이슈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주식은 결정이 되고요. 단기적인 방향성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아비스탄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내일은 개인적으로는 고가 구간 한번 4,500원 선 한번 올라와 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뭐 하단 구간도 잡아놨어요. 이렇게 하단 구간 잡아놨죠. 하단 구간 보시면은 하단 구간 요렇게 얇지만 잡아놨습니다. 약간 얇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요. 얇아서 고민이긴 한데 좀 다 잡아놨고요. 아마 또 기사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
얘네가 부채 비율 뭐 관련된 기사 아니면 영업이익 관련된 인사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올 수 있고 뭐 기사 나름 쓰고 방향성 만들기 나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좀 볼게요. 오늘 그 비덴트는 제가 본절매 했습니다. 비덴트 본절매 한 이유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했었던 구간이 한 요쯤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한 요날쯤 매수했었을 거예요. 요 시기쯤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구간이 뻗었습니다. 다음날 구간이 뻗었는데 마침 또 막 그때 막 시장도 안 좋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좀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켜봤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비덴트가 빗썸 쪽에서는 일단은 지분율도 일단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날아가는데 얘네는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1등주 치고는 아직은 조금 더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팔아야 되는 위치 고가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틀 정도 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틀 정도 늘어진 게 아니고 요 날쯤이나 아니면 적어도 오늘 정도에서는 이렇게 고가권을 한번 찔러주거나 아니면은 돌파해주고 35,000원권까지 한번 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상으로는 상단에서 둥그러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고점에서 요렇게 둥그러져서 다시 하단 한번 내려와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상단보다 하단이 더 열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좀 조절해주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오늘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시 25,000원까지 한번 눌러줘라.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한번 3일선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3일선을 깨면서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 한번 있으면은 조금 더 물량을 털어 먹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단을 잡으면은 요 오주봉이 올라가죠. 오주봉이 올라가면서 뿌리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주봉이 살짝 올라가고 뿌리 역할을 할 건데요. 뿌리 역할을 이렇게 할 건데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지금 내일 관종 좀 그러니까 놔둔 게 있는데 내일 관종에도 일단 올라왔어요. 비덴트가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 제가 지금 계속 중심적으로 보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 어제 저희가 매수를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매수 구간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매수를 했고요. 이건 1차 매수였고 2차 매수는 여기서 했었고요. 2차 매수 했었던 거는 여기서 털고 지금은 12,000원 매수한 것만 들고 있습니다. 현재 들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0, 어제부터 조금 높죠? 24%, 어제는 한 22%였죠? 한 2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되게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지고 있는 이유가 특히 내일은 더 애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주가 취소하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15,550원을 넘어서야지 금액으로는 한 15,550원 요 구간을 넘어서야지 이제 상당히 다 열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적어도 너무 이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본봉상 볼게요. 자, 등락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추세단도 이쁘게 너무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쁘게 올라간 거는 멋지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요. 갑작스러운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오전을 노리겠습니다. 오전 안에 자 15,500원을 잡아서 하단부를
만들어서 16,000원에서 18,000원 구간부를 잡아두지 않으면 매도.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내일의 시나리오입니다. 오전 안에, 그러니까 이거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빠지네요. 시간이 조금 빠져도 거래량 얼마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내일 오전 안에 만약에 살짝 빠진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이렇게 음봉이 요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전 구간 안에는 요렇게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자 돌파해주고 지지 받은 다음에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가져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오전 안에 이렇게 하단에서 계속 머물면서 단기평을 깨는 흐름 구간을 계속 만들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동평균선이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냥 누워버려요.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러면은 하단 구간이 싹 열려버렸을 때 이게 13,000원 구간까지나 12,000원 구간까지도 하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들 보시면서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공시사항 다 보셔야 되고요. 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신주인수권 행사 2회차 있습니다. 2회차 보시면요. 자, 94만 주 오버행 이슈 있어요.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1월 12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1월 10일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1월 10일부터 팔 수가 있는 구간이면은 왜냐면 뭐 이게 왜 1월 10일부터 팔 수 있냐면요. 이틀 전부터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되기 이틀 전에 공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0일 날 매도가 나온다라고 일단은 전반적인 가정을 하고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몰라요. 웃기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서도 이 뉴스 안에서도 상장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없어요. 페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알파홀딩스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상장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될까요? 적어도 10일부터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9일부터 최소 9일부터는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9일부터는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이 적정한 시점이고 반대로 그러면 세력들이 내일 더 많은 이렇게 더 높은 위치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를 더 낮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전일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고가권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매도를 할 것 같고요. 내일 매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쭉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팀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스 저희가 매수가 요쯤부터 매수를 했고요. 뭐 팀스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사실 새로운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 그 전반적인 내용은 그왜 의자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시디즈 우리 광고 보시면 아시죠? 그 시디즈가 팀스의 우회 상장을 합니다. 원래 이 팀스가 그냥 알짜 회사,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알짜 회사였는데 일룸이 시리즈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룸이 최대 주주가 되고 팀스가 이제 다시 그 시리즈를 소유하는 즉 일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에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식이 만들어가는 방향은 주가가 들인 노력에 비례를 합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죠. 이때도 노력을 했고요. 이때도 노력을 했고요. 이때도 노력한 상황을 자 이렇게 점상각으로 밀어 올리면서 다 집어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노력 구간들이 자 세력의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 구간에선 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좀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금 팔지 않는 이유는 뭐 사실 이렇게 하단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때 팀스를 일부 매도했습니다. 요때 일부 매도를 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부 팀스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팀스 절반 매도했습니다. 42,800원의 절반 매도를 했고요. 1월 7일이었습니다. 1월 7일날 42,800원 어제였네요. 잠시만요. 8일 1월 5일이었네요. 1월 5일이었네요. 어제였죠. 요때 매도를 했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이 플랫해지면은 결국에는 하단이 한번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따른 불안감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절반 정도는 현재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요 12월 19일 날의 분봉입니다. 12월 19일 날의 분봉 한번 볼게요. 자, 12월 19일 날에 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분봉 구간을 이렇게 필침 찌르듯이 움직여 줬고요. 사실상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보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거. 특히나 그 위치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은 개인들이 요 한 번 만들 수 있어요. 개인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한번 1,000만 원 한번 산다 이러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수급권자들 아닌 세력들 여러 가지 분리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이때 분량을 쥐어서 먹은 사람이 여기서 팔까요? 여기서 팔까요? 안 팔죠.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더 높은 가격 또는 훨씬 더 높은 가격. 그렇죠? 근데 팀스의 재무제표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되고요. 자본금이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추후에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액면 액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고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홈캐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현재는 저희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고요.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는데 매수의 이유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때 매수했거든요. 요때 매수해서 양봉을 이렇게 뻗었는데요. 요때 매수를 해서요.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양봉을 뻗었는데 요때 제가 매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 이렇게 요 위치여서 이거 잘하면은 역 헤드앤숄더 안에서 우측 숄더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부 잡아놓으면은 상단부가 훨씬 더 크니까 방향성을 더 잡기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하단이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요. 따라서 이 흐름을 좀 보셨을 때 이렇게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떻죠? 지금은 이 62평 언더로 20평이 이렇게 끌어내리듯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데드가 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구간 안에서 데드가 나기보다는 단기평들이 끌어내려가면서 여기서 시간을 끌면은 다시 20평에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위치입니다. 즉 제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데이터 시뮬레이션 뽑아보면요. 자, 추가하고 그냥 쭉 갈게요. 추가하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구간만 조금만 끌어올리면은 이 60평 구간에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다시 볼게요. 홈캐스 같은 경우에 전제적인 조건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머리를 깨면 곤란해요. 즉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다 매수를 한 다음에 좌측에 있는 하단을 깨면은 즉 좌측에 있는 하단을 깨면은 자 이게 자칫하면 480선 언더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요렇게 구간이 돼서 요렇게 무너지고 요렇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위치에서 초기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좌측에 있는 여기 있는 위치죠. 여기 있는 하단 구간을 깨면은 반등할 때 매도 포인트 즉 손절매 라인을 2, 3%를 잡고 대응해야 됩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481선 언더 구간까지 쭉 끌어내리면서 한 12,000원 구간선이나 11,000원 구간선까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테크니컬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1차 매수 해볼 만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1차 매수 해볼 만하고요. 내일 정도에 일단 그 끌어올리면서 이동 평균선을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목표 단가는 대략 다시 한번 19,000원 선 올려봐 또는 2만원 선 신고가 만들어줘봐 까지 구간적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컨트롤 C 요 위치 요 흐름 보이죠? 요 흐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방향성 보면서 계속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너무 좋아요. 코스모 신소재 너무 좋고요. 제가 매수 포인트 어디다 잡았냐면요. 매수 포인트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사실은 코스모 화학 때문에요. 코스모 화학이 구간을 계속 돌파하고 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너는 왜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너는 왜 못 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못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짧게 하단 만들어주고 고가권을 돌파 실패하니까 하단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매수 가격대가 한 16,000원 정도 전후 정도 될 겁니다. 16,000원 전후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조금 높나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으니까 자 이제 하단부 한 번 더 내려와라. 하단부 한 번 더 내려오면 2차 매수 해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신규 매수단도 가능합니다. 요 흐름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구간 흐름들 제가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보면요. 자 이렇게 가정해 보면요. 자 60평을 이거 너무 돌렸다. 60평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위치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하단부 잡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간은 짧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1차 그리고 이 구간 조금 내려오면 제가 2차 매수 포인트 제한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2차 매수 포인트에서 신규 매수 포인트 잡을 수도 있고 상단 구간까지 더 가는데 구간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CMG 제약 현재 보고 있고요. CMG 제약 매수를 저희가 얼마 했냐면은 7,140원 정도 했고요. 7,140원 정도에 이때 저희가 걸어놨죠. 걸어놔서 매수가 됐고요.
이쁘게 하단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횡보칠 수는 있어요. 조금 횡보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제약 부분들 안에서는 이런 중심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고점 구간을 여기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리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여기 구간 대비해서 이 구간 안에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있는 구간 흐름이 여기 있는 신고가 구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가에서 신고가 구간 더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하는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지금 앞으로 관심주들, 내일부터 매매할 관심주들 좀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셀트리온 시리즈 중에서 중심주 안에서 방향성을 만드는 종목인데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위치가 요거예요. 요 양봉과 음봉 흐름입니다. 요 양봉과 음봉의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구간에 있는 모든 위치를 다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덮어줬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한번 먹고 또 없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먹어주는 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분봉상 흐름에서도 이렇게 하단을 자 하단을 이렇게 하단을 잡아놓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까지 연장되는 흐름은 요런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지만 방향성은 상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 따라서 내일 오전 안에 가액 구간이 살짝 들어오게 되면은 살짝 한 요쯤 정도, 한 65,400원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살짝 들어오면은 매수에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매수에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매수에 참여해서 구간 상승 턴하는 위치를 좀 더 맛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심주 좀 보고 있는 게 최근에는 사실 위치랑 흐름 부분들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런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수급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방향성을 만들어낸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들, 제 MG매들은 지난 체험방 그리고 유료방에서도 12월 유료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매매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같은 설명 드리면은 이 구간의 하단이 내려온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하단부를 형태적인 형태값을 잘 만들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을 돌파했을 경우에, 이렇게 돌파했을 경우에 GTBNT랑 비슷할 거예요. GTBNT도 현재 있는 가격 구간을 이렇게 요 흐름 구간을 이렇게, 보통 이게 형태값이거든요. 이 형태값을 돌파하니까 구간적인 위치를 만들어내죠. MG매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적인 흐름을 만들면은 적어도 이 구간적인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 있는 위치, 자 상단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위치까지 올라왔었던, 그리고 노력했었던 이유가 맞고 떨어질 것 같았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나 위치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윗구간 상단까지는 한번 찔러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이 21%나 됩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좀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치가 살짝 둥그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죠. 그리고 고가 구간을 한 번 더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내려오면은 좋겠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살짝 깨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요 구간 안에서 또 요 구간 안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고 그 다음 스윙 구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좀 보고 있고요. 자, GT20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희 뭐 매수 많이 했어요. 매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GT20는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팔고 요 구간 어디였지? 중간중간에도 한번 매매를 했었고요.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나? 일단 GT20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 방향성을 만들어낸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모든 제가 보는 종목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종목의 특징은 그동안의 과거에 많이 노력했었던 종목들은 시세를 많이 냅니다. 즉 현재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얼마나 가느냐를 주로 보시지 마시고요. 옛날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항상 주목해서 보시고 옛날에 어떤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령 2010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요 고가군의 29,500원의 이 선이 나중에는 결국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29,500원 잠시만요. 요 흐름을 좀 지워서 볼게요. 자, 29,500원을 9월달에는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하고 지지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구간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새로운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방향성을 창출해냅니다. 따라서 종목들 보실 때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로 땡겨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20년치, 30년치 차트 다 보고요. 앞에 있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과 특징이 있었는지도 보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매매를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용평 리조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관심 종목이에요. GTB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금주에 한번 3주봉 정도까지 한번 들어오면 좋겠다. 하단이 조금만 더 내려와서 3주봉 정도까지 한번 금액을 지만 39,000원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러니까 하단이 크게 안 내려와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노력을 하고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5위평의 빳빳한 기준선을 지키면서 올라간 종목이라서 사실 하단에서 크게 지키기보다는 대충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놓고 조금 빠지면 좀 더 사놓고 그러면서 스윙하는 위치로 좀 보시면 좋기도 하고요. 용평 리조트는 제가 며칠 전부터 설명드렸죠. 자, 요 구간 안에서 이제 매수존 위치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역 헤드앤숄더 위치입니다.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위치고요. 따라서 내일 정도 구간을 조금 보고 분봉상 라인이 좀 잡히면은 스윙 위치로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구간 좀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ACT 저희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자, 왜 한경수 이렇게 돼 있냐? ACT 저희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자, 요 구간 안에서 매매했었죠. 여기서 사고 팔고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수평에서 자, 하단부 잠시만요. 이렇게 수평에서 이게 하단부라고 봤을 때 하단부라고 봤을 때 자, 1바닥과 2바닥 위치 만약에 48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또 60평을